오늘은 조금 천천히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는 밤입니다. 우린 매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가족과 밥을 먹고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직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말을 섞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조차 어느 날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할까? 왜 저 말에 상처받을까? 왜 저렇게 지쳐 보일까? 우린 종종 상대를 오래 봤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김영민의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이 책은 죽음을 이야기하기보다 결국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는 책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람의 외로움과 젊음과 삶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장들을 담아봤습니다. 첫째, 아무리 부부지만 상대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각자 상대가 모르는 외로운 전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우자가 자신이 모르는 어떤 외로운 싸움을 혼자 수행 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운 전투 중인 상대를 되도록 따뜻하게 대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살다 보면 둘 중 한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잘못을 한 상대보다 우위에 서게 되고 사정없이 비난을 퍼붓게 되기 십상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발 정도 이상으로 잔인해지지 말기 바랍니다. 외로운 전투 중에 실수한 상대를 되도록 따뜻하게 대해주기 바랍니다. 외로운 전투, 그러니까요. 우린 늘 함께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혼자 감당하는 싸움 하나쯤 품고 살아가지 않나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으로는 불안과 싸우고 있는 사람,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애써 숨기고 있는 사람, 무너지지 않으려고 조용히 버티고 있는 사람. 어쩌면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외롭고 생각보다 훨씬 애쓰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하죠. 왜 저래? 또 저런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 짧은 단정 속에서 한 사람의 복잡한 마음은 너무 쉽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에 대한 예의처럼 느껴졌어요. 상대를 완전히 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 실수한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잔인해지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오래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책에는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실로 사람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것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것도 그리워한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그리워한다는 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린 실제로 잃어버린 것만 그리워하며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있었으면 했던 관계나 좀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시절, 끝내 꺼내지 못했던 말들, 그리고 오지 않았던 어떤 순간들까지. 사람은 존재했던 기억만이 아니라 존재하지 못했던 가능성까지도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늘 좀 쓸쓸하고 또 그래서 누군가의 다정함 하나에 오래 기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대학생들을 오래 가르쳐온 교수로서의 시선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청춘이나 젊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단순히 아름답다고만 말하지 않더라고요.
조금 냉소적이고 조금 웃기고 그런데 이상하게 애틋한 방식으로 젊은 시절을 바라보죠.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전한 이 문장도 그랬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 졸업의 순간, 지금까지 젊음의 시간을 누려온 졸업생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뭔가 귀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소비한 이에 대해서는 부러운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실로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동안 귀중한 것들을 가차없이 소비했습니다. 비싼 학자금이랄지, 젊음이라는 이름의 소중한 시간이랄지, 흡연과 과음으로 거덜나기 이전에 깨끗한 장기랄지, 그처럼 귀중한 것을 소비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는 것도 멋있어 보이고, 심지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버리는 경우에도 부러웠습니다. 젊음같이 귀중한 것을 낭비해버리는 것은 그 나름 쾌감이 따르는 일입니다. 젊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그때는 시간이 끝없이 남아있는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밤을 새고 괜히 상처받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별것 아닌 사랑 하나에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결과보다 그 시간이 더 선명하게 남죠.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던 기억, 괜히 흔들리고 방황했던 시절,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반짝거립니다. 아마 젊음이란 게 효율로 계산되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 거겠죠. 좀 서툴고 조금 낭비하고 괜히 돌아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 삶에서 가장 눈부신 시간은 완벽했던 때보다 무모했던 때에 더 가까운 건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이 문장도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자기계발서들은 당신을 위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삶이 힘들죠. 이제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멈춰서 보세요. 흙에서 나와 흙으로 가기 전에 잠깐 스치는 게 삶이죠.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버리세요. 세상 탓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해요. 옳은 것보다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이런 조언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적인 문제의 뿌리는 보통 다른 곳에 있다. 삶이 힘들어 라는 말은 대개 취직을 하고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없고 빚이 없고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봄, 가을에는 여행을 다니고 싶어의 준말이다. 너무 길어서 평소에는 삶이 힘들어 라고 말할 뿐이다. 그런 이에게 자기계발서의 달콤한 위로를 선물하는 것은 욕조가 없는 이에게 입욕제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 읽다가 웃음이 나면서도 좀 씁쓸했습니다. 우린 너무 자주 마음만 바꾸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마음의 힘도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날의 괴로움은 정말로 삶이 팍팍해서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깨달음보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현실적인 숨구멍일 때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좋았습니다. 억지로 희망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인간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도 않거든요. 삶의 고단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 조금 덜 잔인해지자고 이야기하는 느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받으며 살아갈 순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를 함부로 단정하지 않으려는 마음만으로도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전투를 견디고 있었을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중 한 사람일 우리 자신에게도 오늘 밤만큼은 조금 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생각의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